디지털 마케팅 기초와 전략 강사 박노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마케팅 풀 스택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제품 생애 주기에 따른 목표 수립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생애 주기라는 게 있어요. 사람도 저런 그 주기가 있잖아요. 그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PLC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그 모든 그 사업은 성장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의 성장세, 시장의 성장세가 아니라 내 사업의 성장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자료에서 보시면 제품은 시작된 단계가 있고요. 거기서 성장 단계가 있고 성숙 단계가 있고 쇠퇴기가 있어요. 어떤 제품이든 사람이든 뭐든지 다 그런 거가 다 있죠. 그 톰 피터스의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 다양한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초우량 기업이라고 알려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 기업 중에서 지금은 없어지거나 아주 초라해진 기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건 항상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톰 피터스에게 누가 이제 질문을 했죠. 아니, 여기에 나오는 사례들이 그닥 지금까지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가 아닌데도 초우량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톰 피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초우량 기업은 항상 바뀐다. 네, 그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영원한 기업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떤 시장이 아니라 내 사업이 어느 성장 기로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원탑의 검색 엔진이죠. 근데 그 전에는 야후 코리아가 가장 뛰어난 검색 엔진이었죠. 검색 포털 사이트였죠. 그 다음에 다음이 또 가장 넘버원 포털 사이트였죠. 이게 흐름이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시장의 성장세와 내 사업의 성장세가 다르다라는 걸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IT 기업들이 유례 없이 호황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없어지거나 초라해진 회사들을 보시면 그 회사들은 다 IT 기업이란 말이에요. 시장의 성장세에 있는 회사들인데 그 사업이 어때요? 성장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세에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모든 기업이 다 성장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은 시장의 사이클일 수도 있지만 시장의 사이클보다는 내 사이클이 더 가깝다. 우리 기업의, 우리 브랜드의 성장 사이클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성장세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다. 시장의 쇠퇴기에 있다고 해도 내 사업까지 쇠퇴기에 있는 건 아니다. 이걸 좀 유념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커피, 치킨이요.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커피숍을 차리고 싶어 하고요. 치킨집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창업을 하고 퇴직금을 받으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치킨집이다, 카페다, 이렇죠. 계속 시장은 성장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해요. 하지만 보면 이 두 가지 업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시장 자체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만약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런 쪽에서 누가 성장하는가, 누가 성장하지 않는가를 봐야 돼요. 시장은 일단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커피 쪽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전 세계의 평균보다 2배 이상 커피를 많이 마셔요. 좀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무 체인점이 많아서, 너무 커피숍이 많아서 안 된다라는 말도 물론 일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블루보틀 보세요. 성장하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좀 다르게 시도를 한다고 하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려면 기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업계 전체의 성장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사, 경쟁사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자사예요.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면 업계 카테고리 성장률을 보면 이제 3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장세를 거쳤느냐가 이제 성장세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업계 카테고리를 보면 이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카테고리죠. 반려동물 시장입니다. 3년 평균으로 보면 대충 한 20% 넘는 것 같아요. 25% 정도 될까요? 20% 이상이면 성장이죠. 근데 경쟁사를 보면요, 경쟁사는 업계 평균 카테고리 성장률보다 조금 낮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지만 저 회사는 어때요? 성장하고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경쟁 업체 수가 증가했거나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경쟁사가 많거나 바로 옆에 뭐 그런 게 들어왔거나 이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자사 성장률을 한번 보면요. 3년 평균으로 볼 때 업체 평균 카테고리 성장률보다 어때요? 조금 높죠. 그러면 그 성장률보다 우리는 더 앞서가고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털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사이트들이 성장하는 것보다 네이버가 더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없어졌고요. 업체 평균 카테고리보다 낮은 회사들은 사라지고 더 높은 회사들은 성장하고 그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내 사업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게 그 비대면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온라인 마켓이 인기를 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통시장들이 어렵다. 또 마트들도 힘들다. 뭐 롯데온에서 뭐 구조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온라인이 지금 보면 2006년, 12년, 17년 비교해 보면 그 다른 그 유통 채널보다 훨씬 성장을 했죠. 그죠? 네.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죠. DSLR 같은 거 굉장히 성장을 하다가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없어지고 삼성전자는 이미 오래전에 디지털 카메라 사업부를 정리를 했어요. 합병을 했죠. 그 스마트폰이랑. 이렇게 막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시장이 계속 성장해요. 그러면 온라인 마켓에 들어온 회사들은 모두 성장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16년도에는 이베이하고 11번가가 1, 2위를 다퉜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2017년도에 쿠팡이 소셜 커머스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종료를 선언하고 온라인 커머스로 전환을 했죠. 그 이후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16.6%로 1위가 됐고 쿠팡이 2위를 했고요. 나머지 회사들이 지금 밑에 있어요. 11번가는 2016년도인가요? 흑자 한번 내고 지금까지 계속 적자예요. 비대면 때문에 그 온라인 판매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늘어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베이는 얼마 전에 합병됐죠. SSG한테 팔렸습니다. 지금 성장세가 있지만 아까 그 장표에서의 성장세에 비교하면 이 이베이랑 11번가 더 많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회사한테 이제 성장이 뺏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분야의 성장률보다 내 기업의 성장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목받는 회사는 지금 사실 SSG죠. 여러 가지 그 돌발 변수들이 있는 과정에서도 최근에 이베이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그 이마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온라인으로 최강자로 많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이베이를 인수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시너지가 많이 내겠죠. 반면에 11번가는 지금 작년에 영업 손실이 98억 원이에요. 성장세에 있지만 본인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 이 생애 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가지고 이 세트의 주기에 따라서 살펴봅니다. 이게 BCG 매트릭스라고 해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죠. 성장하는 사업이 있고 저걸 퀘스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성숙기에 있는 걸 스타라고 하고요. 쇠퇴기에 있는 걸 캐시카우라고 하고요. 퇴출 수순에 있는 카테고리를 도구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업군 말고 시장 말고 우리 기업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위치를 또 포지셔닝을 좀 다르게 하면서 목표를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요걸 이제 매트릭스에 넣은 게 4사분면에 넣은 게 BCG 매트릭스죠. 네. 그 퀘스천은 이제 막 시장이 막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알기만 하면 팔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주력 매체, 보조 매체를 가리지 않고 총동원하는 거죠. 이를테면 주력 매체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나 네이버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매체들이죠. 보조 매체는 어떤 거냐면 버스 광고라든가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매체일 수 있죠. 언론사, 신문사, 특정 신문사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SLR 클럽,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게 보조 매체예요. 거기서 관심사 기반으로 타겟팅을 하면 일단 제품이 나와 있는 걸 원래 몰랐다가 이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총동원해서 이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이벤트도 그렇게 다양하게 주력 매체와 보조 매체를 총동원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스타인 제품은 어떻게 하냐? 주력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보크트 셋, 상기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기율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3가지 이상 기억을 못 한대요. 하나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를테면 자동차를 산다라고 하면 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기억의 사다리에 3가지만 채우면 그 다음부터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핸드폰을 사면 아이폰, 뭐 삼성 갤럭시 S, 삼성 갤럭시 A 뭐 이렇게 3-4가지 이상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 회상도에 이미 있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V 광고 같은 데서 또 보여주거나 뭐 주력 매체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네이버 초기 화면 같은 데서 또 신제품이 나왔다, 새로운 제품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뭐 그것만으로도 원래 살려면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으니까 다시 회상만 시키면 어때요?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버크트 셋이에요. 그래서 스타나 캐시카우가 대부분 이버크트 셋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제품들은 뭐 아주 막 뭐 인터넷 디지털 광고도 좋지만 큰 광고들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는 거에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해도 워낙에 탄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매출을 뽑아줄 수 있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많은 광고들이 스타의 성장세에 있는 제품군들이 많겠죠. 뭐 요즘 말하면 새로 나온 치킨들, 뭐 육식회 치킨, 뭐 이런 것들, 치킨 이버크트 셋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많아요. 뭐 1등은 뭐 어떤 치킨이다라고 하면 2, 3등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가야 또 치킨은 뭐 카테고리 좀 넓다고 할까요? 선호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할까요? 또 학년별로 차이가 있다고 할까요? 뭐 초등생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치킨도 있겠죠. 별도의 이버크트 셋 가지고 서로 이제 다툼을 하는 거예요. 자, 캐시카우는 어때요? 캐시카우는 이미 이제 그 성장세는 이제 뭐 이렇게 막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음료 시장에서 사이다, 칠성사이다는 어때요? 캐시카우예요. 1등이죠. 코카콜라는 어때요? 1등이에요. 보제 매체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뭐 TV 매체에 할 수도 있겠지만 자주 하진 않을 거예요. 이미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뭐 버스 같은 데다가 저는 이렇게 뭐 해가지고 BTS가 칠성사이다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거 보면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보조 매체에 툭툭 하면서 이미 1등이고 2등 그룹, 사이다의 다른 그룹들하고는 격차가 있고요. 콜라도 뭐 코카콜라 아니면 펩시콜라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코카콜라 광고, 뭐 펩시콜라 광고가 이렇게 나와주면 서서 이렇게 보고 몰라서 먹는 건 아니니까, 못 먹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적당한 시점에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그 매출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도구예요. 이미 시장에서 퇴출 수순에 있고 아무리 해도 마케팅 비용을 써도 끌어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다시 태우거나 브랜드를요 전혀 다르게 바꾸거나 뭐 그런 거죠. 이 도구에서 완전히 살아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제품이 떠오르나요? 사실 쉽진 않죠. 도구라고 하면 이게 제품 사이클상 빠져나가고 다른 제품이 올라오는 건데, 근데 음료수나 그 과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도구였다가 또 광고를 통해서 광고 모델이 바뀜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시 살아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뭐 돼지바나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지금 뭐 도구에서 캐시카우로 넘어오거나 효리가 한번 광고하거나 뭐 누가 광고하면 다시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유행을 타는 제품이기도 하겠지만 또 유행을 타지 않는 제품도 그래요. 또 껌도 이번에 뭐 주시우레시 뭐 맥주가 나온다고 하는데 세븐일레븐에 나왔죠. 그리고 프리시 민트가 새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때요? 껌이 신제품 속에서도 오래된 껌들이 도구의 신세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케팅이나 매체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